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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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날씨 덥네요, 이제. 에어컨이 켜야 돼, 좀. 마음도 덥죠? 공부는 좀 잘 되고 있어요. 공부 안 되면 이제 뭐, 열심히 해야지, 어쩌겠어요. 내일 모의고사에서 자기 실력을 딱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8시 50분까지 와야 됩니다. 모의고사 한 번도 안 쳐보시 소문 들어봐요. 야, 용감합니다. 이번 달에 한번 쳐봐요. 아니, 모의고사는 좀 뭐라노? 그, 처음 치신 분은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40문제를 풀 수 있나? 이거 읽기도 한번 해봐라. 수업 시간. 집에서 풀면 안 돼요. 집에서 풀면 자기 점수 50%를 삭감해야 돼. 그래야 딱 맞아요. 집에서 푸니까 70점 나왔다. 그분은 35점입니다. 시험장. 그러면 이제 객관식 평가. 시간이 쫓기고 막 일할 때 풀어야 딱 거기 진짜 실수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까야 되는 거야. 그걸 뭐 감가상각한다 해야 되는 말이야. 네? 아이, 그러니까 연습해봐야 돼, 여러분. 내일 한번 딱 쳐봐요. 오늘 이 문제가 뭐 몇 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딱 열심히 하면 내일 몇 개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제가 문제 낸 건 아닌데, 다른 데 내가 요번 때는 냈는데, 다른 EBS에 내가 문제 냈는데, EBS 5월달 모의고사가 제가 냈는데, 우리 박문광은 안 냈는데, 한번 이 나올 거에 좀 있으면 이게 석석석해서.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한 거 오늘. 누구나 해도 이게 나와야 돼. 한 세 문제 정도 오늘. 딱 잡았습니다, 오늘. 그럼 세 문제 내지 네 문제만 하면 그것만 해도 10점이다, 10점. 내가 실력이 지금 20점 됐는데 30점 올라간다, 내일 치면. 열심히 집에 가서 공부해요.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그런데? 예, 가등기 89네요. 야, 벌써 여기까지 했나? 그러면, 그럼 오늘 나올 문제가 좀 하여튼만 나옵니다. 봐요. 가등기. 이 가등기는 등기법에서는 100% 나오고, 매년 나와. 작년에 2문제 나왔잖아. 등기법 이야기다. 민법에서도 한 2년, 3년마다는 무조건 나오고, 가등기가 안 나와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왜? 등기가 너무 중요한 게 많으니까 밀릴 수가 있는 거야, 등기법에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법은 그래도 12문제잖아. 이걸 지금 하는 게 등기법하고 100% 똑같다. 자, 그럼 봐요. 먼저 요약제 89. 저 89의 암기 83번 칠판. 가등기에는 순위 청구권 보장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두 개가 있다. 거기 암기 83이에요. 큰 글자 읽어봐요. 그 청구권을 다른 말로 순위 보전 가등기와 같은 말이다. 순위라 적고.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여기 적어요, 여러분. 담보 가등기가 필수 2번입니다. 2번 연결해서 읽어봐요. 자, 여러분 많은 경우 한번 봐요, 여러분. 원래 돈을 빌리면 어떻게? 저당을 설정하잖아.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리면 99% 건저당 설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뭐 한다고? 가등기 해준다. 거기 담보 가등기야. 이 담보 가등기는 적어요. 필수 2번의 마지막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가 뭐다? 저당권과 비슷하다 이 말이야. 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당권 대신에 해준 가등기가 이 담보 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를 부르는 거야. 이거는 어디서 배운다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우노? 이게 어디서 배우노 이거?
특별법 있잖아, 특별법. 특별법, 그 페이지 적어볼까, 그러면? 특별법, 예, 239 돼 있네. 우리 요약집 239에 적고, 이 타이틀이 뭐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운데도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거기서 꼭 그 특별법이 한 문제 나오잖아. 이거는 글자만 가등기지 뭐다? 저당권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글자만 담보 가등기지 뭐라고? 저당권이다. 저당권에 대한 특별이다. 다시 돌아와요. 그 정도만 정리하고 그럼 그건 이제 그 가서 하면 됩니다. 이 지금 공부하는 담보 가등기를 뭐라고? 돈 빌리고 저당권 대신에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그럼 7번 봐요. 그럼 여기서 지금 98, 19가 여기서 배우는 가등기는 뭘 말해?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순위 보조리 가등기야. 요거는 뭐냐? 요겁니다 봐요. 자, 갑이 주인인데 매도야. 을이 그걸 산 매수야. 갑이 누구라고? 매도 을이 매수인데 대부분 매매 계약하면 늦어도 2달 만에 잔금 치고 등기 가져옵니다. 잔금 주면서 서류 받아와서 법무사가 등기 신청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 안 하던가요? 언제 집 사봤나? 그래 안 했나? 우짜대. 그럼 뭐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해놓은 게 그게 경험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 하니까 뭐 어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 합니다 보통. 실무 가면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토지 같은 거는 또 중도금은 잘 안 줘. 그냥 바로 잔금 날을 잡아. 그리고 이제 잔금 줄 때 서류 받아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야. 갑이 파는 자고 을이 사는 사람인데 자 매매 대금이 10억이야. 을이 지금 6억은 줄 수 있어. 4억을 바로 못 주고 한 6개월 있다 줘야 돼. 이 매도도 물건이 안 팔려가고 죽을 맛이야. 그리고 당장 필요한 돈은 6억만 받으면 4억은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는 상황이고 꼭 팔아야 될 물건이야. 근데 매수자는 없어. 그런데 을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계약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6억은 주는데 4억은 못 주니까 6억 줄 때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니까 제 앞으로 뭐 해달라? 가등기 해주세요. 원래 소유권은 6개월 있다 치다 가잖아.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등기가 가등기 요구입니다. 이걸 말한다 지금. 예,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갑돌이가 매수가 가등기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동그라미 2번요. 동그라미 2번 이거. 앞에 있는 이거는 1, 2, 3은 순위 번호입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바로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한 거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는 등기가 이 가등기를 말이야. 그럼 바로 6개월 후에 본등기 해보면 끝나는 거야. 그럼 문제가 없어. 그런데 왜 가등기 건자가 매수인이 가등기 했습니까? 중간에 주인이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걸 보호하고자 가등기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자 이제 봐요. 이 사건은 가등기하고 팔아먹었어. 2번, 1번, 2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3번 본등기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병은 가등기 해준 걸 산 거잖아. 등기 가져온 거잖아.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안 하고는 가등기 효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봐요. 본등기 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가등기 그 자체야. 요거 3번 하기 전이야. 그럼 이 가등기는 뭐가 없다고? 실체법이 뭐고? 앞에 왜 그리 흔하노? 필드 나갔어요. 맞아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건집니다. 2개 하면 하나는 소홀해져요. 특히 공부는 이 합격은 또 이 자격증 따기는 거는
여러분 점포로 가잖아. 뭐가 있어야 돼? 운빨이 있어야 돼. 그 운은 누가 주느냐? 공부하면 줍니다. 그냥.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실해야 된다. 수험기간은. 얼렁뚱땅해서 요즘 자격증 주는 그 자격증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어제 알아보니까 여러분 어제제 그 답안지를 그 한국산업일관리공단에서 폐기했대 그냥. 와, 나 그 뉴스 듣고 국가 기술 자격증인데 우리 이제 그 609장인가 609장인가 이걸 609면 절석 아니야 뭐 이제 자격증 기사. 참. 국가 책임져야지. 제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있어.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여러분 그 공부는 참 봐요. 공부 안 한 사람이 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노. 시간 제 시험 치니까. 제가 볼 때 제 시험 치는 거는 기본이고. 자, 그럼 그렇고 봐요 다시. 자, 그러면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 안 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가등기가 실체보상 효력이 없으니까 실체법 민법입니다. 그리고 가등기 자체는 뭐도 없어? 추정도 없으니까 이 말은 누가 소유권 가져온다?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야. 그럼 가등기 별 거 없네? 예. 네. 가등기 자체는 별 것이 없어.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걸 병이 사도 병이 소유자다 이래도 가등기 그 자체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병이 소유권 가져온다. 이제 문제는 이 가등기 건자가 뭐하면 3번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이야. 요걸 하면 어떻게 돼? 왜 여러분 가등기 밑에 요걸 적었는가 하면 옛날에 이러면 등기부가 이제 컴퓨터 되기 전에는 가등기 해놓으면 그 다음에 여백을 딱 옆줄 해갖고 한 줄 줄을 남겨놔. 왜? 바로 본등기 하게끔. 요즘 엔터 치면 넘어가니까 안 하지만 그래서 요 적는 거야. 이제 본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해 가등기 했으니까 그 본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요걸 하면 가등기 건조 앞으로 이제 본등기 후 이 말이야. 그 말은 3번 가등기 건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넣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순위가 어디로 가? 가등기로 가. 앞에 이기순위번호를 해도 원래는 병이라는 놈이 3번 가져왔으니까 이 가등기가 2번이면 여기 4번이 돼야 되잖아. 근데 몇 번 간다고? 2번 가 2번. 그래서 요 놈은 찍고 말소 됩니다. 자, 교재. 자, 이렇게 봐요. 89에 맨 위에 그림 보입니까? 박스 우측에 두 번째 칸 본등기 후 동그라미 1번 상대방 내놓고 동그라미 2번 읽으면 뭐라 적혀있노? 순위 가등기 서고 봐줘. 그 다음에 뭐라 되어있노? 옆에 이 칠판 여기서 중간 처분 등기가 무슨 등기야? 병 앞으로 한 이전 등기 이걸 말하는 거야. 가등기가 본등기 중간에 있는 거 이거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말소에서 병은 소유권 상실 없어집니다. 얼마나 가등기가 무섭노? 그 다음에 3번 물권 변동은 언제라고? 물권 변동이 소유권 취득입니다.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때지만 순위가 가등기로 올라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말소 요거 지워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병은 누구에게? 갑에게 책임 물을 수밖에 없고 소유자는 이제 얼로 결정되는 거야. 가등기 건자가. 그러니까 가등기가 얼마나 좋아. 그럼 가등기 해놓고 가등기 자체는 아까 허수아비예요.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뭐 병으로 넘어가든 정으로 넘어가든 신경 안 써. 근데 뭐 하는 순간 본등기 하는 순간 순위가 가등기 2번으로 가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지워진대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또 이게 문제야. 칠판 봐요. 가등기는 누구한테 해줬어? 갑이 어리게 해줬지.
근데 어디 본등기 할 때, 본등기가 이거야. 이거 3번 동그라미 3번 이거. 본등기 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로 넘어가 있는 상태야? 병으로 넘어 있는 상태잖아. 그렇잖아요. 가등기,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주고 넘겼잖아. 그리고 본등기 할 때는 병이잖아, 주인이. 자, 그래도 상대방은 누구라고? 잡아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제 가등기 건자가 본등기 청구한다는 거야.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를 상대방. 그럼 누구야? 갑입니다, 갑. 병이 아니고. 그래서 상대방이 또 중요해. 그럼 갑은 소유권도 없는데? 그래도 갑에게 청구합니다. 자,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상대방이? 갑이야, 갑. 병이 아니다. 또 세 마디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아요. 다시.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그래서 중간 처분은 지급말소. 물권 변동이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거는 본등기 한때. 누굴 상대방으로 해서 본등기 가져간다? 가등기 당 해준 놈. 가등기 당시 등기면 갑에게 본등기 청구합니다. 병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거기 가등기다.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90페이지 91, 92 중간쯤까지 뭐? 추정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91에서 정리합니다. 뭐 공부하자? 추정력. 자, 여기 있네요. 지금 배우고 있는 타이틀을 뭐라 하면 돼? 등기입니다. 가등기도 등기고 추정력. 자, 그러면 7번 봐요. 이 추정력이 무슨 말이야? 등기의 추정력. 추정력 뜻. 뭐 올해 뭐 합격은 여러분 바라면 안 되겠다 내가 볼게. 이것도 대답 못하는데 합격을 뭐 스스로 바라면 옆에 적으라. 욕심 가로 닫고 뭐가 줄라 해도 뭐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아무도 준비 안 하고 나 합격할래요? 저는 합격해 주고 싶지만 국가가 용서하겠나? 추정력은 실체관계 인정입니다.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거기 무효등기든 무슨 등기든 필요 없이 실체관계 인정. 적었어요? 그거 이야기해 주는데도 안 적고 물어봐도 모르면서 안 적고 추정력 어찌 공부할 거고 그러면 집에 가서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찾아보면서 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추정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91페이지 마지막 암기 87이야. 우리가 수없이 했다. 요거다 요거 칠판. 추정이 되면 누가 입증해? 부정하는 상대방. 추정이 안 되면 스스로 주장자. 이거는 이제 기회가 따갑도록 해야 돼. 아직도 추정되면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하고 추정이 안 되면 스스로 주장자가 입증한다는 여기 안 되는 분은 오늘 딱 여기서 바리바리 해야 돼. 바리바리. 자, 이해했습니까? 다시 추정되면 추정이 안 되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91페이지 맨 위에 암기 85부터 큰 글자 봐요. 큰 글자 보니까 등기 추정년 첫 번째 뭐라 되냐? 등기 원인 적어라 매매. 원인이 적법하다고 추정합니다. 그럼 원인이 추정된다 안 된다? 돼.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부정하는 상대방. 원인이 뭐라고? 매매 적고 절차 적어라. 농지증. 농지가 넘어가는 거야. 매수 앞으로 등기가. 그럼 농지를 취득하려면 눈을 감고 있어야 돼? 뜨고 있어야 돼? 어깨 쭉 펴요. 어깨 쭉 펴고. 그럼 공부하다 보면 잠도 오고 막 미칩니다. 이 공부에 도움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공부하려고 보면 전화가 와요. 그래, 한번 보자. 또 공부하려면 집안에 일이 생겨요. 놀 때는 일도 없어요. 그냥 연락도 안 와. 미치겠는데 시간이 많아서. 그걸 극복해야 돼요. 자, 다시.
농지가 넘어갔어. 그럼 농지 취득하려면 등기할 때 뭐가 필요하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첨부돼야 돼, 안 돼야 돼? 첨부됐다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거야. 거기 뭐라고? 절차야, 절차. 농지청이 첨부돼서 적부비가 갔거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옆에 권리 줄 거. 권리는 피담보 채권 적어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거기서 필수 몇 번 읽는가 하면 밑에 건저당 2번. 필수 2번 건저당 설정 읽어봐. 자, 지금 등기부를 보니까 뭐가 돼 있다고? 건저당이 저당권과 같은 거야, 그냥. 저당 등기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이러면 저당권은 왜 나와? 돈빌 같이 돈빌 간 걸 뭐라 불러 우리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아, 저 두 명 관계는 돈 빌려주고 뭐 빌리고 이런 채권이 존재했구나. 피담보 채권, 채권이 권리잖아. 그 권리의 적법이 있었구나 추정되는 거야. 그게 권리 추정입니다. 다시 뭐가 추정된다고 우측에 읽어봐요. 피담보 채권 나오잖아. 그게 권리야, 권리. 존재가 추정돼요? 된다. 근데 적어라. 피담보 채권까지 추정되지. 그것의 기본 피담보 채권 안에 있는 어떤 또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추정이 안 돼요. 다시 어디까지 추정된다고? 피담보 채권이란 권리 그까지 되지. 그 권리가 발생시키는 내부 관계까지는 추정이 안 된다. 피담보 채권까지 추정되고 그 기본적 관계는 X 안 된다. 그게 판례란 말이야. 뭐까지는 안 된다고? 기본적 권리 관계까지는 안 된대도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저는 문제 봐요. 그거 딱 거리 나온다 해도 문제가 교재 문제집 봐요. 문제 또 안 가도 돼요. 자, 요렇게 나오잖아. 410페이지 보면 15분에 보면 15번 디귿 봐, 디귿. 15분에 디귿. 찾았어요? 뭐라고 돼 있어, 지금에? 건저당이 돼 있으면 피담보 채권 존재뿐만 아니라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관계도 추정. 네 뭐가 틀리노? 기본관계는 안 된다 했잖아. 그렇게 시험에 나온대도 저를 미워하지 마요. 나는 시험 나왔던 걸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 강의가 어려우면 여러분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결론은. 저럼 덜도 말고 시험에 나왔던 그 정도 해줍니다. 자, 다시 갑니다. 이제, 그렇게 추정이 시험에 나오구나. 그 느낌 받으면 돼. 다시, 원인, 절차, 권리 추정. 됐어요? 다시 기본서 갑니다. 그 요약집. 이익뿐만 아니고 뭐라고? 불이익 밑에 적어, 세금. 그럼, 세금 내는 거는 그 이익이야, 불이익이야? 그럼 봐요. 오늘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 그럼 등기 이후부터는 누가 세금 내야 돼? 취득가 매수인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세금을 내는 측면은 불리하단 말이야. 그래도 당신이 소유자라고 등기 있다고 추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추정되고 불이익은 추정되지 않는다면 틀려. 불이익까지 추정이 된다. 자, 찾았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제3자 가로 열고 뭐라고? 대리인이 뭔가 하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발 요거다, 요거. 이익 불이익이 여기 있고. 자, 봐요. 요거. 갑이 어린데 이자가 매도야. 이자가 매수인데 갑이 직접 안 하고 병이란 놈에서 등기가 이래 넘어간 거야. 자, 그럼 병을 우리는 뭐라 불러? 대리인이라 부르잖아. 매도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등기가 넘어갔다면 요 제3자 요 병 요 대리권에 있다고 추정한다, 없다고 추정한다? 있다고 추정합니다. 거기 대리인 또는 대리권이 추정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대리권 없이 넘어갔다고 말한다는 건 불가능이잖아.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제3자 당사자는 또 뭔가 하면 절판. 이제 갑에서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현재 등기면 어른 제3자뿐만 아니고 이 당사자인 갑이 누구다? 전소유자.
전 소유자 간에도 적법이 온 걸로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는 필수 4번 읽어봐.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돼, 안 돼? 당사자가 전 소유자라도 추정된다가 돼야 돼. 그럼 아까 요약집에 필수 2번 피담보 채권은 존재되지만 그 기본적 권리관계는 추정되지 않는다 적으면 되잖아. 그러면 요약 아까 건재당에서 피담보 채권까지는 추정되고 그 내부의 기본적 발생시키는 기본적 권리관계는 추정 안 된다 저거 했잖아. 없으면 그것만 적으면 되잖아. 고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암기 86에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이야 보존이야? 자, 여러분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강할까 약할까? 약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자, 첫 번째 1번 양도인이 줄 거 양도사실 부인의 양자 동그라미 판사람이 팔았다는 사실을 부정해. 그러면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양이다. 두 번째 읽어봐. 2번 큰 글자. 명의자가 신축이 아니다. 아니 갑이 신축했다고 보존등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축한 놈이 다른 놈인 거야. 그러면 갑의 등기는 깨어지는 거야. 신자 동그라미. 다시 첫 번째로 뭐라고? 양, 신. 3번 읽어봐. 사자 동그라미.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어. 사정이 뭐야? 일제가 끝나고 토지를 국가가 산 걸 불화시키 그걸 사정받는다고 불러. 다시 뭐라고? 해방되고 국가로부터 토지 취득한 걸 뭐라 불러? 사정. 그래서 첫 글자 양, 신, 사.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 추정이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깨어진다. 양신사. 양신사가 뭐 하는 거라고? 보존등기 추정이 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90페이지에 자 90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3번 추정이 깨어짐 찾았어요? 읽어봐요. 여기까지. 아니 사망자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부터 등기가 넘어간다. 이상하지? 깨어져야지.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게 사망자 갑이 죽었어. 근데 갑으로부터 을로 등기 넘어가. 그러면 이상해. 깨어져. 그런데 갑이 죽기 전에 뭐 했다면 매매계약을 한 경우는 인정합니다. 다시 뭐라고? 사망자로 넘어가면 깨어진다. 추정이 안 돼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죽은 놈이 어떡해. 근데 죽기 전에 뭐 했다면 매매가 있었다면 인정한다. 그 다음 또 읽어봐요. 허무인이다. 허무인이 뭐야? 없는 사람이야.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등기가 넘어가?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고 한정 단계예요. 자, 92페이지. 자, 두 번째 칸에 박스 두 번째 칸에 있잖아. 두 번째 박스에 두 번째 칸에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은 언제 깨진다고? 요약집 92. 양신사 안 보여요? 찾았어요? 자, 그럼 그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깨어집니다. 그 두 개 나오면 자, 이전 등기의 2 맹백의 맹박 이게 이맹박 đặc 형이라 맹박 이맹박이 하고 입정이 되면 깨어져. 옆에 입정 어떻게 온다? 이전 등기는 맹백 입정 이맹박 입정 그럼 깨어집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언제 깨어진다고? 양신사. 이전 등기도 언제 깨어져? 맹백하고 입정이 되면 이전 등기라도 깨어져야지. 허위사실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그게 허위사실이 맹백에 드러났다. 그럼 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두 글자 딱 찾으면 돼. 맹백
입증. 입증이 뭐야? 다른 말로 증명되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해준 것만 딱 해. 그리고 문제를 풀어봐. 안 풀리면 책을 집어 던져. 그리고 또 한 번 더 봐. 그 다음에 풀립니다. 그렇게 딱 정리해야 돼. 그래서 추정이 나오면, 자, 추정되면 누가 입증해? 다시 복습하고 갑니다. 페이지. 추정되면 누가 입증? 안 되면 스스로 가로 열고 주장자. 같은 말. 자, 그러면 원인이 추정돼? 절차가, 권리가, 이익, 분리, 대리권, 제3자, 전소유자에게도 다 추정되는 거 제가 읽은 거예요. 죽은 놈은 안 돼. 죽기 전에 뭐냐면 허무인 안 돼.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는 언제 깨어져? 양심사. 이전등기는 명백 입증. 그 정도 해놔도 문제가 안 풀린다.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쭉 읊었잖아. 그 정도만 공부되어 있으면 다 풀려야 돼. 자, 넘어갑니다. 추정력도 중요하다. 이거는 등기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민법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2. 6번 타이틀은 왜? 자, 이게 또 뭐냐? 7번 봐요. 자, 여기 있네요. 매수를 했는데, 계약도 했어. 대금도 뒀어. 이 매수인이 점유도 해. 근데 뭐만 했어? 등기만 한 거야. 모든 거는 다 갖췄는데 등기만 한 친구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봐요. 이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이나 돈을 안 주면 등기 가져와? 못 가져와? 못 가져오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계약하고 대금 주고 점유도 하고 있는데 등기만 했다. 그러면 1번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왜 못해? 등기 안 해서. 못해요. 그 정도로 정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매수인은 정당한 뭐를 인정해준다? 점유권을 인정해줍니다. 무슨권? 그래서 그 점유권을 또 넘길 수 있는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 소유권을 못 가져와서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말이에요? 이 과실이 뭐예요 이거? 차임 지료. 자, 매수인이 돈 다 줬다면 차임. 그 매매 대상 물건의 월세가 100 나온다 이 말이야. 100만원 누가 가져간다? 돈 다 주면 매수인이 가져가. 그게 요거야. 과실을 취득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읽어봐요. 무슨 시요? 자, 여기 요겁니다. 저번 주에 배운 거 봐요. 요거. 여러분, 등기청구는 채청 아니면 뭐라고? 물청이야. 다시 뭐라고? 채권자 청구는 원칙 몇 년이야, 소멸시효가? 10년이죠. 물권 청구는 아예 안 걸려요. 10년인데 그 매수인이 스스로 뭐 하면? 점유하면 안 걸리고, 점유를 탄일하게 성계상실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봐요. 이 매수인은 점유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있잖아. 그래서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요 문제를 조금만 바꾸면 요래 되는 거예요. 봐요. 이 매수인, 매수, 등기 안 했다. 다시 뭐 하면 돼? 전매해버리면 이게 무슨 문제다? 그래서 지금 92페이지에 나오는 등기하지 않는 매수인은 그 법률상 사실상 점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전매해버리면 저게 무슨 문제로 가버려? 중간생략 등기. 그리고 아까 저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증거는 채권자 청구권이지만
채권 처분의 원칙 몇 년이면 끝나야 돼? 10년이지만 뭐 하고 있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등기 청구권하고 여기 연결돼요.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저기.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도 중요하다. 자, 93페이지. 찾았어요? 자, 먼저 봐요. 갑이 최초, 을이 중간, 병이 최종이다. 이렇게. 갑, 을, 병이야. 그럼 갑, 을이 매매하고 을, 병이 전매하면 등기는 어떻게 넘어가야 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다시 어떻게? 요리 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 넘어가면 요걸 뭐라 불러? 다른 말로 요 같은 말이에요. 미등기 전매 중간생 등기 같은 말이다. 다시 뭐라고요? 미등기 전매 다른 말로 중간생 등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이런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 우리 법에서 인정할까 형사처벌한다고 되어 있을까? 형사처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조문이. 근데 이 형사처벌한다는 이 법 조문을 어떻게 새겨? 단속 규정은 위반하면 어떻게 되지? 사법상은 뭐하고? 유의하고 처벌받는다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사법상 유일한 것은 병이 소유권 가져가고 중간자는 처벌받는다 이 말이야. 단속 규정 위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미등기 전매 하지 마라 이 말이야. 했다 하더라도 유효니까 소유권을 가져온다. 처벌받는다. 그럼 단속 규정은 이 미등기 전매 말고도 뭐가 있더라? 괜히 또 물어봤나? 단속 규정에 속하는 거 미등기 전매 말고 뭐 공부해도 뭐 비슷하면 안 하는 게 더 낫겠네 그러면. 응? 자,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16페이지 요약지. 몇 페이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앞에 그 중간 하면 앞에 게 모르고 그래요. 뒤에 하면 또 중간에 모르니까 그게 이렇게 당연한 거야. 그게 다 돼 있으면 몰라 하고 노노. 끝났지. 16페이지 여러분 단속 규정 세 가지 뭐 적혀 있노? 중간상해 등기하고 전매행위 전매가 되면 미등기 전매 전매행위 규정 위반한 전매 또 직접거래 중개사가 의뢰받은 걸 무가 또 하나 더 무가 음식점 그러니 단속 규정이라 했잖아. 아 그거 기억이 있으면 끝났지 안 되지. 너무 뭐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그 공부돼 있으면 끝났대도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단속 규정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봐요 이제 이러면 이제 중간은 세 명이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유효입니다. 그래서 최종병은 최초 가백에 직접 등기 청구한다.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고 최종이 최초에게 만다 직접. 그때 중간자 의리가배 가지는 등기 청구를 소멸하지 않고 대금을 인상했다 하더라도 미지급하면 최종의 등기 청구에 대해서 제초는 거절합니다. 거절. 합의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최종은 중간자를 만다 대위해야 돼. 대위. 대위하고 다시 어떻게 한다? 이전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합의가 없을 때. 그리고 양통성은 뭐가? 좀 전에 아까 봐요 여러분. 양신사는 뭐였어?
10분도 안 지났네. 소유권, 보존넣기, 추정액이 깨어지는 것은 양신사. 이제 자, 여기 뭔가 하면 자, 을이 갑에 가지는 등기증권을 이렇게 양도한 거야. 양도가 이전해 준 거야. 병인 내가 내한테 가져가라 이렇게. 그 사실을 을이 갑에게 통지했어. 양도는 이렇게 해서 통지를 이렇게 했고, 그리고 누구 동의성락? 갑이 누구의 자폐? 최초의 동의성락이 있어야 마지막 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합니다. 합의하든지 요 합의가 안 되면 최소한 뭐 양통성이 있어야 마지막이 최초에게 바로 등기 청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여야 돼. 직접 안 돼. 직접 하려면 합의 아니면 양통성. 다시 말하고요. 합의가 있든지 아니면 양통성. 그러면 마지막 사람이 직접 합니다. 다시 뭐가 있든지 합의가 있든지 아니면 뭐 양통성. 그럼 뭐다? 직접. 그럼 다시 절반. 중간생략 등기 나오고 토지거래 나오면 뭐다? 무효. 다시 뭐라고? 토지거래 허가 중간생략 글자가 보이면 뭐라고? 무효. 공식입니다. 다시 뭐가 보이면 중간 토지거래 딱 두 글자 보이면 무효야. 여기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여기 있는 글자들은 다 해야 돼. 안 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시 자, 95페이지. 진도는 자꾸만 넘어간다. 찾았어요? 95는 8번이 뭐예요? 자, 이중이 뭐야? 두 개. 하나의 물건에 부동산에 보존 등기가 두 개 돼 있네 이 말이야. 그게 뭐라고?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럼 칠판 봐요. 선도갑, 후도갑. 같은 사람 앞으로 같은 물건에 해서 등기가 두 개 있다 이 말이야. 밑에 거는 앞에 등기는 갑인데 뒤에 등기는 을 앞으로 두 개 돼 있다.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선이 2000년도에 돼 있고 지금 2015년에 돼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요 두 개는 같은 사람 앞으로, 요거는 다른 사람 앞으로. 앞에는 갑, 뒤에는 을 이렇게. 결론은 사람이 같든 다르든 앞에 있는 선 등기가 뭐? 유효. 그럼 반대로 뒤에 등기는, 후 등기는 무효. 선은 앞 등기, 후는 뒤의 등기를 말합니다. 뭐가 유효? 선 유효, 후 무효 이렇게. 그러면 칠판. 앞에는 요거면 되고, 요 후 등기가 뭐이고, 요거는 요 등기가 뭐야? 후 등기잖아. 후 등기 무효고 여기 무효야. 이 무효 등기 무효는 세 개가 안 돼요. 읽어봐요. 등기부 시효 취득도 할 수가 없고, 또 추정력도 없고, 또 다른 등기도 무효다. 중요합니다. 이 무효 등기에 되잡아서 여러분 아이주 95페이지 다 있잖아. 왜 적노? 95페이지에 중간에 박스 있잖아. 선등기 유효 밑에 우측에 후등기 무효해서 등기부 시효 취득 X, 추정력 X, 다른 등기도 무효되어 있잖아. 그거 설명하는데 왜 적는지 나 이해가 안 되노. 저번에 아까 적으라는 것도 안 적고. 못 찾아서 그랬나? 알았어. 정확하게 위치를 이야기해 주겠어. 그래요.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이게 처음 한 번 들어가고 이해가 안 돼요. 두 번 들어도 안 됩니다, 솔직히. 요즘은 자기가 처음 경험하는 걸 자기 거 시키려면 최소한 10번 해야 돼, 10번. 그래도 머리 안 와. 10번 해도 잘 안 된대도.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최초 새로운 걸 익힌다. 10번 해야 돼, 10번. 그런데 대부분 10번 하라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막 이란단 말이야. 10번이 기본이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책을 10회독 하면 시험에서 합격 못하는 게 없다 하잖아. 10회독이 안 돼.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큰아들도 이제 작년에 제대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폼만 잡더만 놀더만 요번 주 월요일에 이제 학원 가더라. 아빠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에 안 나면 아무리 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 안 합니다, 그만. 무리만 공부하는 거예요, 보면. 진짜 학원 가더라. 근데 굳이 공부하려면 내가 학원 해보니까 학원 가야 된다니. 그냥 동영상 100년 걸리도 안 된대도. 뭐, 이래서 하더만.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예. 그런데 그 학원들은 비싸요. 4개월에 170입니다. 우와, 내 놀랬다. 정확하게 3개월 반이더라. 한 바퀴 돌리는데 이런. 이야, 요즘에 여러분, 중개사는 1년 해도 뭐 170 받을까 말까. 이야. 수업을 받거든.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줍니다. 4시간 해주고 이래. 이야. 그런 학원을 해야 돼, 이 중개사한테. 자, 그럼 그렇게 봐요. 자, 이 후등기는 무효인데, 그 무효등기는 다른 등기 해서도 안 되고, 등기부도 안 되고, 이 무효등기는 추정력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후등기 무효다. 다 안 된다. 다 부정 쪽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그냥.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무효등기 유형 갑니다. 지금 하는 거 이런 등기부여도 그대로 나오고 계속 다 중요합니다. 7번 봐요. 요것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이 글자가 무슨 말이야? 등기가 돼 있는데 그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 효력이 없는 무효등기인 거야. 그럼 무효등기면 등기를 지워야 돼. 지운다가 뭐야? 말소해야 돼. 등기가 내 앞으로 돼 있는데 내 등기가 무효라면 나는 말소시켜줘야 돼. 근데 어떻게 하고 싶다고? 유의하게 다시 사용하자. 자, 읽어봐요. 이게 뭐라고? 유형이야. 이게 무효등기 유형입니다. 먼저 글자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등기는 표제부와 상란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보러 가자. 이거 모르면 안 돼, 또. 어디 있노? 여기 있네. 표제부와 뭐? 상란. 여러분, 집에 있는 집등기 한번 떼보고,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라 불러요. 왜?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야. 그럼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있을 때, 표제부에는 이 건물을 표시하는 거야. 그럼 건물을 어떻게 표시해? 소재, 지분, 구조와 종류, 면적이야. 구조와 종류가 뭐야? 슬라브 구조, 뭐 콘크리트 구조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목재 구조 이런 겁니다. 옛날 시골집. 그리고 면적까지 적는 거야. 거기 표제부고 상랑은 그 건물에 대한 뭐? 권리를 적는 거야. 그래서 갑구는 뭐 적어? 주인 적어, 주인. 주인이 누구야? 소유자. 그럼 여러분 이 건물 소유권을 보려면, 소유자가 누군지 보려면 등기부가 이제 등기 기록입니다. 정확하게 전산화돼서 표제부 보면 안 되고 상란 쪽에서 뭐 봐야 돼? 갑구를 봐야 돼. 그러면 이 갑구가 소유자가 이광수로 돼 있겠지. 기분 좋다.
그럼 소유자가 이강세로 내리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건물이 은행에 잡혀있나? 이런 게 뭐야? 저당권이잖아. 이런 거 보려면 뭘 봐야 돼? 얼굴을 딱 펼쳐봐야 돼. 얼굴가 깨끗하네? 대출 하나 없고. 그런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대부분 상가는 거의 99%다 뭐가 있어? 담보가 돼 있단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건저당 설정되게 돼 있어. 그럼 뭐 찾아야 돼? 채권에 아까 얼마 빌린 너 봐야 돼. 그럼 10억 돼 있다 이러면 아하 건저당에서 이제 여러분 저당권에 배우면 채권 최고액은 120% 잡아. 내가 빌린 게 1억이면 1억 2천 잡아놓은다 해도. 그러면 이제 10억 돼 있으면 좀 작게 빌렸구나. 9억 얼마 빌렸구나 이 생각하면 되고 일단 10억 빌린 거야. 그럼 이제 시세 생각해봐야 돼. 10억이 이제 은행이 먼저 가져갈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전세권에 들어온다 뭐 해준다 내가 중개할 때 뭘 생각해야 돼? 이 시세하고 은행 1순위 있잖아. 그 금액하고 뭐 이제 새로 들어올 세입자 뭐 보증금이 이거 합해가서 은행이 높은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중개하지 그냥 할기라. 그냥 해고 막 하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가요. 무효등기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표제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표제부는 무효등기를 이용 못해. 그럼 어디만 돼? 상란에 그 뭐야? 갖고 울구지? 상란이 갖고 울구잖아. 자, 그런데 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누가 없을까?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떨 때 하느냐고 보기를 한번 해볼까? 7번 봐요.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에 저당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입니다. 그리고 갑이 갚았어요. 아니 돈 빌리고 저당 설정하고 세 번째 뭐 했다고 변제했대도 그럼 또 질문해볼까? 이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면 이 저당권은 말소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둘 중에 하나다. 찝어라. 어차피 인생은 뭐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실체 관계는 어제 갚았다가 이제 돈 갚았잖아. 그러면 오늘 때 보니까 아직 말소등기 안 돼 있지. 안 돼 있어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이 소멸한 거야. 실체는. 그러면 아직 말소등기 안 한 그 저당권이 무슨 등기라고 우리는 무효인 저당권 설정 등기다 이리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또 봐요. 저 이제 오늘 이제 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이 주인이 그러면 얼마 집 한대 아니면 세준대 그러면 뭐 일학 적어놓고 부동산 소유자 적어놓고 대출이 있어요 물어볼 거 아니야. 대출이 저당권이란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그 의뢰인이 뭐래? 없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하는 거야. 하고 나서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아직 있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영수증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 영수증만 있으면 다 갚았다는 영수증. 등기를 마지 않아도 저당권을 말소 안 해도 저당권을 뭐 한 상태다? 소멸된 상태야. 근데 아직 말소 등기 하기 전까지 안 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은행이 말소 등기 할 때 5만원 줘야 되고 실무에 가면 저당 말소 등기 해보시면 5만원 줄한다. 그리고 은행은 묶고 갖고 몇 개를 같이 해요. 자기 법무사 그래 하는데. 그렇게 빨리 말소 안 시킨대도. 이거 뭐예요? 나 그 낙서한 줄 알았더만 아니네. 멋있네. 남자가 저런 거 해야 돼. 그럼 뭐 이렇게 팍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좀 기도 죽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를 이제 말소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말소하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아직 저당권이라고 설정 등기라고 글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 그걸 무슨 등기라 불러? 무효 등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업할 때는 저당권을 말소 안 시켜도 실제 돈 다 갚았다면 영수증만 있으면 없는 거예요. 저당권은 효력이 없는 무효 등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또 필요하게 됐어. 1억을 빌린 걸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옛날 저당을 정확하게 하려면 말소시키고 다시 설정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자? 이걸 그대로 그냥 쓰자. 1억 그대로 빌리잖아. 똑같잖아. 그게 뭐라고? 무효등기 유용. 다시 돈 빌릴 때. 정확하게 하려면 말소시키고 다시 설정하면 돼. 근데 이때 무효등기를 유용하려면 누가 없어야 돼? 그럼 봐요. 여기 이제 1순위가 아까 2순위에 뭐 또 다른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돈 갚으면 없어지잖아. 그럼 이놈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무효등기 유용해서 다시 1순위로 가면 좋아하겠나 이놈이?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이제 이처럼 후순위 누가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야. 거기 이해관계인이 없을 거. 자, 그리고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용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나온다? 멸실 건물의 보존. 여러분, 멸실 등기는 어떨 때 하는 거 하면 태풍이 왔어요. 집이 떠내려갔어요. 작년에 포항. 여러분, 여러분 올해 합격하고 손해평 가서 공부해야 돼. 왜? 부동산하고 여러분 손해평가서를 경험이 되고 손해평가서는 상시일이 있는 게 아니야. 부동산 비수기 때 언제 비수기고 지금은 항상 비수기다 참고하고 여름이란 말이야. 태풍 언제 오노? 그때 나가서 활용합니다. 딱 맞아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한 13명, 2명 공부하고 있는데 합격자가 6명입니다. 필요해서 옵니다. 왜 하겠노? 업하고 있는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그러니까 올해 합격하고 나서 이 손해평가서는 중개사세는 뭐 한 방 있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냥 한 3달 해가지고 한 뭐 1,500에서 2,000번 나간다 생각합니다. 그냥 용돈은 그냥. 그러다가 보면 이제 물건 준다. 가서 저 중개사한테 하면 안 주겠나? 그럼 또 가서 중개하고 해라는 거지. 맞잖아. 하다 보면. 그게 인간관계지 뭐. 문만 열어놔도 되나? 아유. 그래서 하는 거야, 여러분. 왜 그거 하겠노? 그거 하고 있으면서. 물론 부동산이 안 돼서도 할 수 있지만 시기가 절묘하게 맞았어요, 그하고는. 그래서 태풍 올 때 되고 태풍이 어디 많이 옵니까? 99% 여러분 매년 한 40% 내지 60%는 전라도에 옵니다. 여러분. 항상 와. 작년에는 저 어디고 포항 가서 때리지만 그 전에 또 와서 몇 분. 확 사고는. 그래서 여러분 손해평가서 학원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전라도에서 가장 광주에서 가장 먼저 생겼어요. 올해 9회다 9회 시험이. 그것도 넘어가 버리면 또 못한다. 중개사보다 더 어려우신다. 참고하시고. 뭐 하다가 그래 이 멸실. 그 이제 봐요. 태풍이 와서 건물이 멸실했어. 그럼 건물 멸실 등기는 뭘 지운 거라고? 표제부를 지우는 거야. 왜? 표시를 지어야 되잖아. 좀 전에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표제부 이걸 지우는 거야. 그럼 멸실 등기 나오면 등기부에서 뭘 지운다? 표제부를 지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이 있다가 멸실했어. 다시 지었겠지 거기에 살려면. 봐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새롭게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는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이거는 동일성이 없다고 보는 거야. 옛날 건물하고 신건물은. 그래서 이 무효등기 유용은 어디에 안 된다고? 표제부에 인정하지 않죠? 여기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요리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 꼭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표제부에 인정되지 않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접수번호.
무효등기 이용 안 된댔잖아. 부기등기, 추정력, 가등기. 교재 어디 있노? 96교재 중간에 있잖아. 표제부에 인정되지 않는 걸 우리는 첫 글자 전무와 부추가 없다. 점만 외우는 걸 아니겠지. 전무와 부추가 없다. 어떻게 오자? 그럼 7번 봐요. 조금 전에 아까 배웠던 여러분 추정력. 추정력은 표제부도 인정한다면 맞아 틀려? 추정력 없다 했잖아.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무효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가등기 첫 글자 전무와 부추가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